이번에는 인터랙션 시스템에 뭐 아이템과 뭔가 인터랙션을 한다거나 NPC와 상호작용을 한다거나 그런 인터랙션 시스템을 구현하는 걸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활용해서 깨끗하고 확장 가능한 코드를 작성하는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런 걸 왜 다루냐? 이제 코딩 AI가 해준 시대인데 사실 바이브 코딩, AI 딸깍 코딩 그런 거는 간단한 건 잘 돼요. 뭐 어쨌든 당장 잘 돌아가고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코드는 잘 만들어내지만 시스템의 규모가 커지면은 그만큼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깔끔한 코드가 그리고 코드가 깔끔하고 구조도 잘 설계돼 있어야 되는데 그냥 딸깍 단순한 명령을 단순하게 던져가지고 만들어낸 코드는 그만큼 유지보수하기가 애매한 코드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읽기 힘들고 변경하기 어려운 스파게티 코드가 양산될 가능성이 커지고요. 그만큼 유지보수가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 쌓이면 결국 기술 부채라고 표현해서 나중에는 이런 것들 뜯어 고치려면 되게 힘든 작업이 되는 그런 코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 코딩은 AI가 더 잘해줘요, 솔직히. 하지만 그걸 감시하고 통제하고 큰 그림을 그리는 거는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부분이 바로 이런 솔리드 프로그래밍 패턴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딱 이런 지식이야말로 이 AI 시대 프로그래머의 필수 역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솔리드 원칙, 디자인 패턴 이런 거는 AI와 소통하기 위한 가장 고급화된 프롬프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AI가 솔리드, 뭐 디자인 패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롬프트를 날 때도 이런 원칙은 저렇게 지켜주고 뭐 솔리드 원칙이 위배되지 않게 만들어주고 이런 지시들을 하면은 그 지시대로 잘 만들어줍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폰캠으로 비유를 해볼게요. 다 폰카 되게 성능 좋잖아요, 요즘. 요즘은 장난 아니죠. 근데 네. 사실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럼요. 그죠? 네. 항상 데이트할 때마다 남자가 찍은 거랑 여자가 찍은 거랑 많이 다르잖아요. 구도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그쵸. 아니면 카메라에 있는 옵션도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만큼 이제 카메라 시스템에 대해서 그런 구도 아니면 요 기기에 대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같은 기기를 쓰더라도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바이브 코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시하는 사람이 이런 이론적인 부분들, 설계 원칙 같은 걸 잘 알고 있어야 그만큼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AI를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젠 AI 바이브 코딩 시대가 되면서 단순하게 코딩만 하는 사람보다는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희가 이런 것들 엄청 많이 다뤘습니다. 또 앞으로도 많이 다룰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방송을 처음 보신다 하면은 알쓸 유잡, 유니티 코리아 알쓸 유잡 뭐 그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영상 하단 설명칸에 이 링크들을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쭉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고 이번이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인터랙션 시스템을 구현하는 내용을 오늘 다룰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들이 확장성, 그리고 인터페이스, 그리고 인터페이스 설계, 그리고 뭐 상태 패턴과의 통합 등등등 여러 내용들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많은 내용들을 다루다 보니까 결국 이 마무리로 호출되는 흐름을 좀 요약하고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다이어그램 나오나요? 다이어그램도 나오고요. 근데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할 그렇습니까? 수 있는데 몰라요. 알겠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 이미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깃허브에서 이 샘플 프로젝트를 다운 받아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블로그를 아티클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학습 자료들이 있고요. 근데 다만 있다고만 알려드리면은 안 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떠먹여 드린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요약을 좀 하고 복습을 하고 지나가면요. 처음에는 이런 플레이 스크립트를 되게 큰 덩어리로 만들었었어요. 네. 플레이 스크립트 안에 무브먼트 관련된 것도 있고 뭐 그라운드 체크라든가 카메라 관련된 거, 애니메이션 처리된 거 그런 것들이 다 있었죠. 다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의 클래스가 비대해지게 되면 솔리드 원칙, 특히 단일 책임 원칙 같은데 크게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잘게 쪼개가지고 그리고 최대한 모듈화 시키고 그리고 재활용 가능한 재사용성이 좋아지는 코드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여러 클래스로 분류를 했습니다. 분리를 해서 에이전트라는 그 중심 클래스가 있고 플레이어 로테이션 담당하는 애 아니면 뭐 그라운드 책 그러니까 어쨌든 플레이어가 점프도 하고 바닥에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라운드 체커 같은 것도 있고 애니메이션 처리하는 클래스
그리고 캐릭터의 움직임을 처리한 클래스, 네. 그리고 입력을 처리한 클래스, 뭐 카메라 관리한 클래스 등 여러 가지 각각의 책임 원칙에 맞게 클래스를 잘 나눴죠. 그럴 때 쓰인 게 상태 패턴입니다. 상태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캐릭터의 각각 상태를 별도의 클래스로 나눈 거예요. 예를 들어 캐릭터가 이동하는 상태도 있고 떨어지는 상태도 있고 점프하는 상태도 있고 착지한 상태도 있고 그럴 거잖아요. 근데 그 각각의 상태에 대한 처리 방식들이 다 달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의 클래스를 다 몰아놓으면은 if else, if문 중첩이 되거나 아니면 스위치 케이스, 무한 스위치 케이스가 늘어나거나 그리고 만약에 뭐 상태 같은 것들 추가된다. 뭐 어택 스테이트 아니면 데미지 스테이트 그런 것들이 추가되면 기존 코드를 막 뜯어 고치고 막 얽히고 설키고 하게 되니까 그만큼 스파게티 코드가 될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 바로 이런 상태 같은 걸 다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각의 상태를 별도의 클래스로 나누게 되면은 그만큼 확장성이 좋아지고 상태의 로직도 되게 간단해지고 코드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태 패턴을 적용했었고요. 그리고 각각의 상태들을 전환하는 조건은 이런 트랜지션 룰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정의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 상태에서 점프를 하려고 그러면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그라운드 상태에서 점프로 전환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룰들을 다 이런 별도의 클래스로 룰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약간 상태 조건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상태 전환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에이전트 클래스는 플레이의 구성을 중심에 되는 그런 에이전트 통합 클래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는 클래스인데 이 에이전트에서는 스테이트 타입의 객체를 소유하고 있고 현재 활성화된 상태를 관리하고 전환 조건인 이 트랜지션 룰 인스턴스를 관리합니다. 근데 에이전트는 이런 무브먼트, 펄, 점프 이런 구체적인 클래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스테이트라는 추상 클래스의 존재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트 추상 클래스가 있어서 모든 상태의 근간이 된 설계도고 구체적인 행동 로직을 캡슐하기 때문에 에이전트는 이 스테이트만 알고 있으면은 에이전트가 뭐 무브먼트, 펄, 점프, 랜드 이런 구체적인 클래스를 몰라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확장성이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안 나눠 놓으면은 뭔가 어택을 추가한다. 그럼 기존 코드를 에이전트를 막 수정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고 설켜 있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리해 놓고 그리고 에이전트는 이런 구체들을 모르고 추상 클래스 이 스테이트 하나만 알고 있게 그렇게만 간단히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네. 그만큼 확장성 있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끼워넣고 확장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트랜지션 룰 이런 걸 만들어 놨는데 이 스테이트와 트랜지션 룰을 변경해 놨기 때문에 이 스테이트는 말 그대로 그 상태에 대한 처리만 담당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무브먼트 스테이트에서는 이동 관련된 처리하고 뭐 이동 애니메이션 관련된 처리하고 이동한다 그러면은 그 이동에 관련된 것만 처리하고 네. 뭐 점프한다 그러면 점프에 관련된 것만 처리하고 그렇게 나눠놨고 그리고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전환해야 되는지 그 룰을 또 따로 이 조건을 또 따로 클래스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것도 클래스를 별도로 분리해놔서 서로 독립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또 확장성과 설계 유연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상태에서 뭐 스테이트 업데이트에서 이 트랜지션 룰 리스트를 몇 프레임 순에서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그 조건에 맞게 변경을 하고 적용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스테이트 패턴까지 적용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인터랙션 시스템을 추가를 할 거예요. 캐릭터가 이동하고 점프하고 뭐 달리고 그런 것들을 추가했으니까 이제 실제 게임처럼 되려면 뭔가 인터랙션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터랙션을 추가하기 위해서 또 인터랙션 되는 스테이트, 그래서 인터랙트 스테이트를 추가를 합니다. 이미 다 기반에 다 있기 때문에 그쵸. 그냥 상태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만 추가를 하면 되고요. 이 인터랙트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크게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애니메이션 처리해주고 그리고 인터랙트를 호출해줍니다. 그러니까 인터랙션 스테이트에 가면은 뭔가 움직임 로직은 처리를 안 하고요. 뭔가 상호작용하는 동안은 뭐 캐릭터가 움직일 일이 없으니까 그때 움직이는 걸 처리하는 로직은 없어요. 다만 관련된 애니메이션 처리하고 그리고 뭔가 또 인터랙션 한다 그러면은 뭔가 인터랙션은 모션이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모션 타이밍이 끝나고 나서 실제 인터랙션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딜레이 같은 거 줬다가 뭔가 인터랙트 하고 호출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인터랙트를 호출할 때 어떤 걸 상호작용하고 인터랙트를 호출하는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를 하는 게 이번 시간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스테이트 패턴을 추가하는 상태를 한번 봐볼게요. 에이전트가 있고
이 에이전트가 이제 스테이트를 알고 있고 그 스테이트의 이 스테이트란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무브먼트, 점프 여러 가지 스테이트들이 있고 방금 추가한 게 인터랙터 스테이트죠. 네. 상호작용한 스테이트가 있고 이 인터랙트 스테이트에는 인터랙션 디텍터라는 걸 사용해요. 인터랙션 디텍터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뭔가 인터랙션이 오브젝트가 있고 얘가 인터랙션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뭔가 탐지하는 로직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거를 뭐 점프한 동안 한다거나 아니면 뭐 전투한 동안 한다거나 뭐 그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인터랙트 스테이트의 이 디텍터를 사용하고 그래서 이 디텍터는 인터랙터블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거는 이제 이 인터랙션을 추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터랙션을 추가할 때 이때 인터페이스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랙션 디텍터를 가지고 뭔가 인터랙션 하는데 이 상대방이 인터랙션 된 대상이 스위치인지 뭐 무기인지 뭐 폭탄인지 NPC인지 그런 걸 알지 못하고 인터페이스란 추상적인 것만 연결하는 거예요. 인터페이스란 껍데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정말 종류가 다양해도 네. 그러니까 그 캐릭터는 이렇게 상호작용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저 인터랙티브 디텍터에 다 넣기는 약간 좀 어려우니까 거기에서 쓰는 게 바로 인터페이스다. 그 인터페이스 쓰면 그 인터페이스만 살짝 저렇게 디텍터에 물리면 한 방에 해결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터랙트 스테이트는 상호작용 상태를 관리하고 캐릭터의 이동을 멈추고 상호작용 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걸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인터랙션 디텍터를 별도로 빼둔 거는 감지 로직을 순수한 별도로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SRP를 준수하는 거예요. SRP 같은 경우는 단일 책임 원칙. 네. 그걸 줄여서 SRP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클래스 하나가 하나의 역할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인터랙션을 디텍팅하는 클래스를 별도로 만들어서 분리를 해둔 거죠. 네. 그리고 인터랙트 스테이트는 감지되는 객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필요 없고 오직 요 인터랙티블 인터페이스 타입으로만 접근해서 이 인터랙트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객체 지향에서는 계약 같은 존재인 거예요. 계약. 그렇죠. 그래서 특정 클래스가 반드시 구현해야 될 메서드를 목록만 정의하고요. 실제 구현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넌 이런 걸 만들어야 돼. 우린 이런 걸 하기로 했어라고 계약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구현하는 방식은 자유지만 존재 자체는 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터페이스 명시가 돼 있으면.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다양성을 이룩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클라이언트 입장인,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는 입장에선 상대가 누군지 몰라도 상호작용이 가능할 거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호출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다양한 형태로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얘가 구체적으로 뭔지 몰라요. 스위치인지 웨폰인지 그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디텍터 같은 경우는 스위치랑도 물려있지 않고 웨폰이랑도 물려있지 않습니다. 인터페이스라는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물려있기 때문에 서로 결합도가 낮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걸 디커플링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객체 간의 직접적인 참조를 제거해서 코드 독립성을 높이는 걸 바로 이 디커플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와 클래스의 상속의 차이점을 조금 몇 가지 특징적인 걸 말씀드리면은 클래스 상속 같은 경우는 관계를 정의할 때 is라는 개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탈 것이라는 베이스 클래스가 있고 그걸 상속받아서 차를 구현하고 비행기를 구현하고 뭔가 배를 구현하고 그러면 이제 비행기는 탈 것이고 배도 탈 것이고 자동차도 탈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is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터페이스는 can do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상자 같은 건 열릴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탈 것이라는 걸 똑같이 구현한다고 했을 때 이 탈 것을 가지고 뭐 자회전이 가능하다, 후진이 가능하다, 그리고 뭐 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약 조건을 만들어내는 게 그 구현을 하는 기술하는 게 인터페이스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할 때는 이 인터페이스로 하게 되면 그 컴포지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걸 이제 조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클래스 상속 같은 경우는 다중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C샵에서의 얘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자동차를 예를 들면은 탈 것이라는 베이스 클래스가 있으면은 이 탈 것만 상속받을
따서 잘 구현할 수가 있고요. 예를 뭐 탈 것이고 그리고 뭐 금속이고 그리고 비싼 거 뭔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베이스 클래스가 있다 그러면은 이걸 다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탈 것이라는 건 하나만 상속받을 수 있어요. 단 하나만. 근데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조합을 해서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자회전 가능한 거, 전진 가능한 거, 날 수 있는 그리고 거. 날 수 있는 거, 뭐 금속인 거 다 조합해서 다 상속받아서 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코드상에서 이렇게 심표로 이제 구분을 해서 계속 이렇게 맞아요. 인터페이스를 추가할 수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가 코드로 다시 설명드릴 거니까 그때 한번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그리고 클래스 같은 경우는 부모 클래스에 종속되는데 인터페이스는 독립적이고 모듈화에 유리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터페이스는 진짜 껍데기만 있거든요. 뭔가 실체가 없고 껍데기만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솔리드 원칙을 많이 지킬 수가 있어요. 그중 대표적인 게 이 원칙 이름 자체가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이죠. 그렇죠.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도 솔리드 원칙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이용하지 않는 메서드에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돼 있는데 큰 덩어리 인터페이스를 구체적이고 작은 단위들로 분리하고 나서 그렇게 되면 시스템의 내부 이중성을 약화하고 유연성을 강화하게 됩니다. 라고 써놨는데 말로만 봐서는 이게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리면요. 그래서 유닛이란 게 있다. 유닛이란 그 하나의 인터페이스가 있다라고 쳐볼게요. 뭐 전략 시뮬레이션에서 이렇게 클릭해서 맞아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유닛들. 전략 시뮬레이션에서 유닛이 있다 그러면 이 유닛에 헬스도 있고 디펜스도 있고 다이도 있고 테이크 데미지 여러 가지 앞으로 전진할 수 있고 후진할 수 있고 회전도 하고 회전도 하고 엑셀레이션도 하고 뭐 그 세기도 있고 민첩성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다 담겨 있다 그러면은 사실 이걸 상속받아서 구현을 하게 되면 그만큼 클래스가 비대해질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인터페이스로 많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버블이라고 해서 뭐 무브 이동이 가능한 거, 데미저블. 예를 들어 뭐 NPC 중에 뭐 그냥 대화만 하고 뭐 데미지를 받을 수 없는 전투가 불가능한 그런 NPC가 그런 있잖아요. NPC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한지 아닌지, 그러니까 데미저블 그리고 유닛 스탯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터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 다 나눠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터지는 통 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데미지를 받을 수 있고 터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적 유닛 같은 거다. 그러면 데미지를 받을 수 있고 이동이 가능하고 스탯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쪼개놔가지고 이 필요한 인터페이스를 가져다가 사용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그만큼 조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바로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의 대표적인 이미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는 원칙 중 하나가 또 이존 역전의 원칙입니다. 이존 역전의 원칙은 소프트웨어 모듈을 분리하는 특정 형식이고 상위 모듈은 하위 모듈 것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만들고 추상화에 의존해야 된다. 그리고 추상화는 세부 사항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사실 이 용어만 봐서는 글만 봐서는 와닿지가 않죠.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코드로 보여드릴 텐데 한마디로 커플링. 이 커플링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존성 있나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두 클래스가 보면은 서로 하나만 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 엮여있는 관계가 약한 거예요. 이건 결합도가 낮은 상태다라고 표현하고요. 이건 서로 굉장히 많이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서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너무 잘 알고 있으면은 커플링이 결합도가 높은 상태다. 이 결합도가 높으면은 그만큼 확장성이 낮아지고 그만큼 버그가 발생할 확률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뭔가 우리가 스위치가 있고 문을 구현한다고 해볼게요. 이것도 오늘 우리가 할 게 인터랙션이니까 이 인터랙션의 뭐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죠. 그렇죠. 뭔가 사용자가 스위치를 눌렀어. 스위치를 누르면은 이 스위치에 연결된 문이 열려. 그렇죠. 그럼 그냥 AI한테 예를 들어서 AI한테 스위치랑 문을 만들어줘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스위치가 있고 스위치에서 도어를 알고 있어서 만약에 뭔가 토글이 호출된다. 그럼 도어에 클로즈, 오픈을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는 스위치는 도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죠.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 뭐 스위치가 문만 할 수 있는 게 아닐 거잖아요. 뭐 폭탄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렇죠. 폭탄을 터트리게 한다거나, 아니면 스위치라면 불이 켜지게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로봇이 스폰되게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기술이 나가게 한다거나, 뭔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 코드 상태라면은 이 스위치 클래스가 NPC도 추가해야 되고, 뭔가
라이트도 알고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이 토글에다가 if else 아니면 스위치 막 그렇게 추가하고 구체적인 이 스위치가 구체적인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스위처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인터페이스 하나 끼워 넣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스위처블이라고 만들어져 가지고 이 스위처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놓고 도어 같은 경우는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구체화시키는 클래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스위처블이라고 만들어 놓고 이 도어는 모노 비헤이비어 이 클래스라는 상속받고 그리고 이 다중 상속을 구현하기 위해서 스위처블 인터페이스를 또 상속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상속이라고 표현했는데 보통 뭐 상속이라는 개념보단 구현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임플리먼트라고 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 도어 같은 경우는 이 액티브, 이 스위처블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액티브와 디액티브를 만들어라라고 이렇게 명시만 해줬어요. 이 액티브, 디액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은 도어에서 액티브랑 디액티브를 구현을 한 거죠. 그럼 이 스위치는 스위처블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은 스위처블의 토글만 호출하는 거예요. 그럼 이 스위치에는 도어도 물 수 있고 나중에 NPC를 추가한다고 하면 NPC도 물 수도 있고 폭탄도 되고 여러 가지를 끼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스위처블을 가지고 있는 뭐 수많은 클래스 모두 다 그렇죠.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C샵에서는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잘 활용이 됩니다. 잘 활용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쯤에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인터페이스와 추상 클래스 이 둘 중 뭘 써야 되냐? 아까는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보통 추상화한다는 개념을 도입하면 추상 클래스도 많이 쓰이거든요. 인터페이스뿐만이 아니고. 근데 이런 추상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 추상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일단 클래스이기 때문에 필드, 뭐 멤버 그런 것들 다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일반 클래스처럼? 맞아요. 그리고 메소드도 빈 껍데기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일부는 구현이 돼 있는 것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도어라든가 라이트 같은 경우 이런 콘크리트 클래스라고 하는데 구체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걸 상속을 받아서 이미 구현되어 있는 건 건너뛰고 구현이 돼 있지 않은 껍데기만 새로 추가로 구현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렇게 되면은 이걸 상속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아까 말했던 is 관계가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다? 네, 그렇죠. 딱 콕 집어서 이렇게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근데 추상 클래스 같은 경우는 네. 기본적으로 클래스이기 때문에 다중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C샵에서는 다중 상속이 불가능해요. 다중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상속받고 저것도 상속받고 말 그대로 여러 개를 상속받아서 구현하는 걸 다중 상속이라고 하는데 C샵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CPP에서는 그게 되거든요. CPP에서는 다중 상속이라고 해가지고 A 클래스도 상속받고 B 클래스도 상속받고 그렇게 상속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CPP 같은 경우는 이 다이아몬드 상속이라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A 클래스가 있고 이 A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B도 만들고 B2도 만들었어. 근데 이때 이 함수 하나를 똑같은 걸 다 새로 만든 거야. 근데 이 C 클래스에서 B 클래스 두 개를 둘 다 동시에 상속받아서 이걸 구현하거나 사용하려고 하면은 이 입장에서 컴파일러 입장에선 너가 여기 걸 원하는지 여기 걸 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뭐 컴파일러 단에서 에러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지 멋대로 호출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둘 중 뭘 명시적으로 선택을 해라라고 경고가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샵에서는 이런 문제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그냥 인터페이스만 다중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다중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예시처럼 이 로봇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상속받고 네. 그러면 NPC는 로봇이다 라는 이즈 관계가 성립이 되고요. 그리고 이 스위처블 인터페이스를 가져다 쓰면은 얘는 해즈 관계가 되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다. 그쵸.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아니면 할 수 있다. 이런 해즈 관계 아니면 조합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NPC는 스위처블도 사용할 수가 있고 뭐 데미저블 아니면 뭐 익스플로드 그런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들을 갖다가 쓸 수가 있는 거죠. 뭔가 이 로봇에다가 이제 기능을 이렇게 계속 덧붙이는 맞아요. 느낌이네요. 기능을 덧붙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떤 로봇은 이제 뭐 스위치가 되는 로봇도 있고 어떤 로봇은 스위치가 안 되는 로봇도 있고 그쵸. 막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실 이 내용들이 예전 시간에 다 다뤘던 내용인데 복습 맞습니다. 차원으로 그리고 예전 방송을 안 본 분들 더 많을 테니까 한 번 더 다루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건너뛸게요. 음흠. 그래서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의 차이를 좀 표로 해서 보면은 한눈에 확인해 보면 추상 클래스 같은 경우는 메서드를
완전히 다 구현을 하거나 아니면 일부만 구현해놓고 일부는 껍데기로 놔두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페이스는 메소드 선언만 가능하고요. 실제 구현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추상 클래스는 변수와 필드를 선언하고 사용할 수 있지만 인터페이스는 메서드와 프로퍼티만 선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상 클래스는 스태틱 멤버가 가능하지만 인터페이스는 스태틱 멤버가 불가능하고요. 그럼 스태틱이 아닌 멤버는 인터페이스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인터페이스는 껍데기만 항상 강조하는 게 껍데기만 있고 이제 계약사항만 있는 그런 개념인 거죠. 네. 그리고 추상 클래스는 역시 클래스이기 때문에 생성자가 사용 가능하지만 인터페이스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추상 클래스 같은 경우는 뭐 한정자, 뭐 프로텍티드, 프라이빗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인터페이스는 퍼블릭으로 가능하고요.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이런 인터랙션 시스템을 이제 구현을 해볼 거예요. 지금 뭐 캐릭터가 뭔가 모션을 하고 나면은 이 공이 이제 버튼이 딱 눌러지는 그런 모션을, 그런 인터랙션을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인터페이스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할 겁니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확장성 중심의 설계를 할 거고, 프로젝트의 기능을 단순히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새로운 상호작용을 얼마나 쉽게 결합할 수 있는가, 그런 구조를 생각하면서 추가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 구체적인 클래스가 아니고 추상화된 인터페이스인 iInteractable, 보통 인터페이스 이름을 지을 때 앞에 i를 붙여요. 근데 이 철자가 i로 시작하니까 i가 두 번 붙었죠. 그래서 iInteractable이라고 그렇게 네이밍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껍데기만 있어요. 이 iInteractable은 인터랙트라는 걸 구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인자는 게임 오브젝트를 넘겨줘서 이 인터랙트 대상을 인자로 넘겨줘라 라고 이렇게 명시만 해둔 거예요. 그럼 명시만 해두면은 이 스위치 인터랙터블이라는 걸 구현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모노 비헤이비어 클래스인데 인터랙터블을 구체화시키는, 상속받아서 구체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인터랙트 하면서 얘를 실제 구현 요소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클래스를 만들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다형성을 이룩할 수가 있는데요. 다형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인터페이스나 상위 클래스를 통해서 서로 다른 객체들이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터랙터블 인터페이스를 정해서 이 인터랙터블 메서드 계약을 설정하고, 이런 걸 통해서 다형성을 통해서 에이전트는 스위치, 뭐 웹폰 픽업, NPC 인터랙터블, 아까 예시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되게 다양한 요소로 실제로 구체화시켜서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다양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객체의 구체적인 구현을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 구체적인 걸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확장해서 상호작용이 가능하고요. 이런 걸 통해서 실제 예시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 동그라미가 있으면, 이 구체가 있으면 이 구체와 캐릭터가 인터랙션을 하고 싶어. 그럼 이 구체에다가 스위치 인터랙터블이라는 iInteractable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구체 클래스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럼 얘는 이제 상호작용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상호작용 대상을 만들었으니까 상호작용한 주체를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랙션 디텍터라는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이 인터랙션 디텍터 같은 경우는 인터랙터블 인터페이스만 알고 있는 거죠. 아까 예시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스위치가 있고 도어가 있다 그랬을 때 얘는 디텍터 같은 경우는 얘가 구체적으로 도어인지 NPC인지 뭐 폭탄인지 그런 걸 알 필요 없고 인터페이스만 알고 있는 거죠. 인터랙션이 가능한 인터페이스가 있구나. 나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가 있는지를 체크하고, 여기 이거는 캐릭터에 달아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캐릭터의 어느 앞쪽에 충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 함수를 호출해서 충돌 체크하고, 그래서 뭔가 체크된 게 있을 때 그 오브젝트에 인터랙터블이라는 게 있으면은 인터랙터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클래스가 뭔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뭔가 인터랙션을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get component에서 iInteractable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예시에서는 스위치 인터랙터블이라는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스위치란 걸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냥 iInteractable 컴포넌트가 있는지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이 스위치 인터랙터블 같은 경우는 이 iInteractable 상속받은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get 컴포넌트에서 iInteractable 하면 얘가 튀어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해놨어요. 네. 그럼 이 에이전트는 플레이어에 달리는 스크립트죠.
이 플레이에 달린 이 에이전트는 인터랙션 디텍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디텍터를 들고 다니다가 이 매 업데이트마다 디텍트를 호출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인터랙션 디텍터도 모노 비헤이비어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얘도 자체로 업데이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에이전트가 디텍트하라고 매 업데이트마다 얘를 직접 호출해주고 있어요. 에이전트의 업데이트에서 호출해주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 모노 비헤이비어들의 업데이트들끼리는 서로 호출 순서가 보장이 되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호출 순서가 보장이 돼야 된다는 뭔가 로직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도 많이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 기반의 처리 위험성 같은 경우는 스크립트 실행 순서가 명확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실행 순서가 달라지면은 이거에 따른 버그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디버깅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런 디텍트하는 함수를 뭔가 주체가 된 애, 예를 들면 뭐 스테이트라든가 플레이 업데이트에서 직접 호출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실행 순서가 꼬이는 버그도 방지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많이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어가 좀 더 많아졌죠. 플레이어 컴포넌트인데 플레이어 오브젝트에 많은 컴포넌트를 달려 있고 인터랙션 디텍터가 추가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랙션 디텍터가 요 앞에 둬가지고 이 인터랙터블과 충돌을 하게 되면은 이 하이라이트를 표시해주고 뭔가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면 인터랙션을 수행하고 중간에 인터페이스를 뒀기 때문에 이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다양성이 가져오는 이런 그 코드를 우아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결국 이 다이어그램 표시를 하면 인터랙션 디텍터가 있고 인터랙션 디텍터는 이 인터랙티블 인터페이스만 알고 있고 이 인터랙티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스위치도 가능하고 웹폰 픽업도 가능하고 NPC도 가능하고 뭐 폭탄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죠. 이런 것들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다양성, 아까 말했던 다양성을 이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구체적인 구현부로부터 로직을 분리해서 아까 말했던 디커플링이 이룩할 수가 있고요. 새로운 상호작용 객체가 추가되면 기존 코드를 수정이 불필요하고 새로운 것만 추가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유닛 테스트, 단위 테스트 같은 것도 구현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실 이런 구조적으로 잘 짜인 코드들은 단위 테스트를 추가하는 것들이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위 테스트들도 AI가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위 테스트 만들어 달라고 할 때도 AI한테 시키면 잘 만들어져요. 근데 전제 조건이 그런 것들을 AI한테 시키기 위해서는 그 코드들이 이런 식으로 OOP에 적합하게 구성이 돼 있는 코드만이 이런 단위 테스트를 추가하고 확장하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상태 패턴과 통합할 거예요. 아까 인터랙트 스테이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 인터랙트 스테이트와 이제 본격적으로 통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인터랙트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상호작용 상태를 관리하고 캐릭터 이동을 멈추고 상호작용 애니메이션을 재생하는 아이고요. 그리고 인터랙션 디텍터 같은 경우는 감지 로직을 별도로 분리한 객체입니다. 그리고 인터랙트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감지된 객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구체적으로 웹폰인지 스위치인지 알 수 없고 그냥 인터랙터블 타입으로만 접근해서 인터랙트란 상호작용하는 함수를 호출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시를 보시면 인터랙트 스테이트, 아까 뭐 무브 스테이트, 뭐 점프 스테이트 그런 것처럼 인터랙트하는 스테이트예요. 캐릭터가 뭔가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은 인터랙트 스테이트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인터랙트 스테이트에 진입할 때 이런 것들을 인자를 넘겨주죠. 이 인터랙션 디텍터를 넘겨줍니다. 그럼 거기서는 매 업데이트마다 이 스테이트 업데이트가 호출되는데 이건 에이전트에서 호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레이어에서 호출해 주는 거고 그럼 또 여기 진입하고 나서 뭔가 모션이 끝나고 나서 인터랙션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기 시간 같은 걸 체크하고요. 그리고 인터랙션 막 사용자 따다닥 누르면서 뭐 이 인터랙션을 여러 번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종종 있죠. 그래서 이 인터랙트가 여러 번 호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플래그를 두고 이제 실제로 상호작용 애니메이션이 끝나면은 여기 인터랙트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실제 상호작용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인저로 넘겨주는 거는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주체예요. 그러니까 인터랙션 디텍터의 게임 오브젝트니까 인터랙션 디텍터를 가지고 있는 애는 플레이어잖아요. 그리고 이 인터랙터블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그 구체 아이템인 거고요. 그래서 그 구체 아이템에 있는 인터랙터블을 호출해 주는데 인자로 플레이를 넘겨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스위치 인터랙터블 아까 그 동그라미 오브젝트죠. 거기서는 이 스위치라는 것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진입하면서 인터랙트가 호출되면은 이 애니메이션이 트리거가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트에서 인터랙트 스테이트에서 인터랙터블을 호출하고 인터랙터블 상속받은 스위치 인터랙터블에선 이걸 구체적으로 구현해놨죠. 네. 그래서 인터랙트가 호출되면은 애니메이션 트리거를 해라라고 그냥 간단히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캐릭터가 가까이 가면은 이런 식으로 인터랙션이 되는 거죠. 애니메이션이 딱 실행이 되면서 이렇게 스위치가 내려가네요. 이 스위치는 애니메이션이 이제 내려간 애니메이션을 처리가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구현 자체는 간단한데 인터페이스를 중간에 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앞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인터랙션을 웹폰 픽업, 등에 웹폰을 장착하는 그 픽업 인터랙션을 추가를 해볼게요. 네. 그럼 스테이트 오브젝트 줍기가 가능한 도로 설정을 할 거고요. 아까 같은 경우는 인터랙션이 단순하게 애니메이션만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엔 애니메이션만 진행되는 게 아니고 등에 이 아이템을 장착을 할 거예요. 이제 RPG 게임처럼 이렇게 그렇죠. 등에 붙어 있군요. 네, 근데 사실 장착하는 애니메이션까지는 없고 인터랙션 하면 등에 뿅 하고 나타날 거예요. 좀 간단하게. 장착만 하는 걸로. 네. 그래서 단순한 구조로 인터랙션 시스템을 확장할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터랙터블 상속받아서 구체화시켜서 웹폰 픽업 인터랙션을 클래스를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인터랙트 하게 되면은 웹폰 헬퍼라는 걸 출력해 줄 거예요. 웹폰 헬퍼. 그리고 자기 자신 디스트로이 할 겁니다. 지금 이제 먹을 수 있는 그 애들은 사라지는군요. 여기 놓여 있거든요. 네네네. 어떤 테이블 같은데 이 오브젝트가 놓여 있는데 이 오브젝트에 이 웹폰 픽업 인터랙션을 넣어줄 거예요. 그럼 얘는 사용자가 인터랙트 하고 나면 얘는 사라지고 캐릭터가 사실 미리 가지고 있던 애를 켜주는 거예요. 이미 등 뒤에 붙어 있는데 이제 숨어 있던 애를 숨어 있는 거죠. 보통 게임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사용자가 보기엔 땅에서 실제로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데 숨겨놨다가 뭔가 상호작용이 끝나고 나면 그걸 뿅 하고 보여준 그런 식으로 많이 게임에서는 구현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서는 웨폰 헬퍼라는 거는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웨폰 헬퍼를 이렇게 짠 하고 켜주는 거예요. 토글해서 트루. 그리고 아이템인 자기 자신은 삭제해주고요. 그 웨폰 헬퍼 같은 경우는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셋 액티브 해주는 거예요. 껐다 켜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어에게 웨폰 헬퍼라는 걸 새로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얘는 등 뒤에 실제로는 웨폰이 있는데 이걸 처음엔 꺼놨다가 나중에 이걸 켜주는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하는 거죠. 그 땅에 있는 이 테이블에 있는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이 웨폰 픽업 인터랙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럼 플레이어가 가까이 가서 뿅 하면 뿅 사라지고 뿅 하고 나타나죠. 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를 하나를 통해서 구현 방법을 이렇게 다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한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만 하게 하고 어떤 거는 사라지고 추가하고 그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기존의 뭐 에이전트 코드라든가 그런 건 바꾸지 않고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확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자, 그래서 지금 상태가 클래스 다이어그램 표현하면은 에이전트가 있고 에이전트가 이 스테이트를 알고 있습니다.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스테이트들 이거는 추상 클래스고 이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무브먼트, 인터랙트 여러 가지 상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터랙트 스테이트에서는 인터랙션 디텍터를 사용하고요. 인터랙션 디텍터 같은 경우는 사실 에이전트가 가지고 있는 걸 넘겨주고 하는 방식으로 이 인터랙트 스테이트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인터랙션 디텍터는 말 그대로 인터랙터블 디텍팅 하고요. 인터랙터블 디텍팅에서 뭔가 사용자가 상호작용 버튼을 누르면은 실제 인터랙트가 호출돼서 스위치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처리가 되고 웨폰 픽업 같은 경우는 뭐 자기 오브젝트를 지우고 캐릭터에 달린 걸 켜주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다른 방식의 인터랙션을 구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가운데 인터랙터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손 흔들기를 추가할 거예요. 소셜 렉팅을 추가를 할 거예요. 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NPC에게 가까이 가서 인터랙션 하면 NPC가 손을 흔든 그런 간단한 상호작용을 추가를 할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추가될 요소들이 웨이브 스테이트를 추가할 거고요. 이거 흔드는 것도 따로 스테이트 이건 NPC 입장에서가 추가되는 거죠. 플레이 입장에서는 인터랙션 스테이트고 이 NPC는 플레이어가 뭔가 리액션 뭔가 하려고 신호를 날려주면은 NPC는 이 손 흔드는 스테이트로 넘어갈 거예요. 웨이브 스테이트라고 해놓기는 뭐 소셜 스테이트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이름은 어쨌든 이런 웨이브 스테이트라고 해서 별도의 스테이트를 추가할 거예요. 그리고 또 에이전 그 NPC 입장에서는 뭔가 신호가 입력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에이전트 웨이브 인풋이란 신호를
처리해준 인터페이스를 하나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요소를 추가할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손흔들기라는 걸 추가하기 위해서 기존 코드들을 수정한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요소만 만들어서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기 위해서 이 코드랑 외적인 부분들인데 이렇게 애니메이션 레이어를 활용해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걸어가고 있다가 손만 흔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태만 반응하는 애니메이션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 걸어가는 하체는 그냥 그대로 두고. 맞아요. 그래서 이 상체 같은 경우를 마스킹 처리를 해가지고 뭐 여기서는 뭐 웨이브라든가 인터랙션 할 때만 뭔가 활용하는 그런 상체 마스크를 적용해 주는 거죠. 그래서 웨이브, 인터랙트 이런 식으로 두 개만 추가를 해놨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자, 그래서 에이전트 웨이브 인풋 인터페이스를 추가를 했는데 이 웨이브 상태가 트리거가 되는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캐릭터가 이 손 흔드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입력을 제공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입력 상태의 로직을 분리할 수 있고 확장성을 향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인풋을 무브먼트 인풋, 뭐 점프 인풋 여러 개를 다 나눴었잖아요. 그런 것들 다 결국에는 ISP를 적용하는 거거든요.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브먼트 인풋, 뭐 컴뱃 인풋, 웨이브 인풋 여러 가지로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예시를 들어보면요, 그 코드를 보면은 아이전트 웨이브 인풋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있고 인터페이스는 액션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벤트 액션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옵저버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것만 만들어 놨고 NPC 인터랙티블 같은 경우는 이것도 NPC가 이 인터랙션이 가능하다. 그걸 만들어 놓은 클래스예요. 그래서 에이전트 웨이브 인풋이란 걸 상속받아서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구체화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웨이브 인풋을 가지고 있고 인터랙트를 하게 되면은 웨이브 인풋을 호출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아예 에이전트 웨이브 인풋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 걸 구체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NPC는 NPC 인터랙터블이라는 걸 추가를 해줍니다. 기존 에이전트가 있고 거기다가 추가로 NPC 인터랙터블이라는 걸 추가를 해줘서 이 NPC가 인터랙션이 가능한 거구나 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붙여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상호작용 딜레이를 이제 또 추가를 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한번 상호작용하고 나면 일정 시간 동안 다시 상호작용 불가능한 상태가 돼야 좀 자연스럽잖아요. 상호작용을 딱딱딱 한다고 해서 빡빡빡빡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쿨다운 타이머를 추가할 건데 이때 역시 액티브 인터랙터블을 추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인터랙터블을 또 확장해서 액티브 인터랙터블이라는 걸 추가할 이게 거예요.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또 확장해서 만들고 또 확장하고 인터페이스들끼리 역시 상속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랙터블 확장을 해서 얘는 액티브 인터랙터블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인터랙터블이라는 성격도 가지고 있으면서 액티브 인터랙터블은 이런 식으로 인터랙션 액티브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확장성이랑 개방 펫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에 쿨타임 타이머를 추가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도입해서 기존 인터페이스나 뭐 기존 클래스를 수정하는 게 아니고 기존 걸 확장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 인터페이스를 수정하지 않고 기능을 확장한 OCP를 준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액티브 인터랙터블 같은 경우는 인터랙터블을 상속받는데 당연히 이제 인터랙터블이어야 돼요. 상호작용을 하는 애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터랙터블, 액티브 인터랙터블을 상속받아서 이런 액티브 상태 플래그를 추가를 해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 NPC 인터랙터블 같은 경우는 인터랙터블이긴 한데 얘를 통해서 상속받은 거예요. 얘를 통해서 확장한 거예요. 그래서 액티브 인터랙터블을 실제 상속받고 그리고 에이전트 웨이브 인풋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여러 개를 이런 식으로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NPC 인터랙터블 같은 경우는 인터랙션도 가능한데 이 액티브 상태가 있는 인터랙션이 가능한 그런 아이고요. 그리고 이런 웨이브 인풋을 받을 수 있는 아이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속성들을 인터페이스별로 따로 받아가지고 구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NPC 인터랙터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았고요. is interaction active 같은 경우는 액티브 인터랙터블에서 가져온 아이고요. 그래서 이 액티브 인터랙터블 같은 경우는 인터랙터블에서 확장한 거기 때문에 인터랙터라는 함수를
메소드를 멤버를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인터랙트라는 걸 구현을 했고요. 근데 인터랙트를 할 때 액티브 상태를 체크해서 인터랙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인터랙션 할 때 이 웨이브 인풋에서 I 에이전트 웨이브 인풋에서 가지고 있는 온 웨이브 인풋을 호출해 줍니다. 이건 델리게이트, 액션 델리게이트로 이렇게 그렇죠. 선언이 돼 있었죠. 그래서 하고 나면은 이 플래그를 펄스로 바꿔주고요. 이런 식으로 이 NPC 인터랙터블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이 둘 다 활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NPC 인터랙터블 계속 설명드리면은 I 액티브 인터랙터블 이 구현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액티브 상태를 이렇게 껐다 켜주면서 매 업데이트마다 그 타이머에 맞게 이런 걸 처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시간 딜레이를 줬다가 인터랙션 하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설명드릴 게 있는데 I 트랜지션 룰이라고 해서 아까 상태를 전환할 때 어떤 룰에 의해서 전환이 되는지를 I 트랜지션 룰이라고 별도의 클래스를 만들었잖아요. 상태 전환 조건을. 네. 그래서 그런 걸 또 더 상속받아 더 확장을 해가지고 I 이벤트 트랜지션 룰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트랜지션 룰 같은 경우는 어떤 조건만 체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그라운드 매 프레임마다 체크를 해가지고 그라운드 상태인지 아닌지를 체크해서 무브에서 점프하는 펄에서 무브 이런 걸 왔다 갔다 하는 전환 조건을 만든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시겠죠. 그렇죠. 근데 이벤트 트랜지션 룰은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그 전환 조건이 발생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구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껍데기를 구독 해제 그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를 확장해서 I 트랜지션 룰이라는 걸 확장해서 I 이벤트 트랜지션 룰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룰을 추가했고 이 스테이트의 이 추상 클래스의 슈드 트랜지션 이런 조건에다가 이 부분을 추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트랜지션 룰인데 이 트랜지션 룰이 아무튼 이 트랜지션 룰들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뭐 무브에서 점프로 가야 되는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무브에서 풀로 가야 되는 조건이라든가 무브에서 웨이브로 가야 되는 조건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조건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룰을 리스트로 가지고 있고요. 그 리스트를 돌다가 이 룰이 I 이벤트 트랜지션 룰인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트랜지션을 맞는데 그게 이벤트 트랜지션인지 맞아요. 한 번 더 점검을 하는군요. 맞아요. 그래서 이 트랜지션 룰이 있고 트랜지션 이벤트 룰이 그렇죠. 있잖아요. 두 개 있는 셈이죠. 이렇게 상속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I 트랜지션 룰이 이벤트 트랜지션 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가 이건지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체크해서 만약에 트랜지션을 해야 된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걸 구독하고 엔터 상태가 되면은 그걸 구독을 하고 만약에 빠져나가야 되는 조건이면 구독을 해제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독을 추가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애드 트랜지션에서 애드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때 구독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벤트 트랜지션 룰인지 체크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사용 예시를 보면은 무브 웨이브 트랜지션 이거는 이벤트 트랜지션 룰을 확장한 거예요. 상속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무브 상태에서 손 흔드는 상태로 가야 되려면 어쨌든 이벤트가 입력받으면 그때 되는 거잖아요. 어떤 내부적으로 조건을 체크하는 게 아니고 외부 입력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조건이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이벤트 트랜지션 룰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슈드 트랜지션 그러니까 이 트랜지션 돼야 되는 조건이 이 플래그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 플래그를 체크해서 플래그가 해당되면은 무브 상태에서 웨이브 상태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NPC가 돌아다니다가 사용자가 뭔가 입력을 했어. 그럼 그때 이 플래그가 바뀌고 그 플래그에 의해서 웨이브 스테이트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 플래그는 언제 바뀌냐? 이 핸들 웨이브 인풋이라는 데서 바뀌는데 이 핸들 웨이브 인풋은 온 웨이브의 이벤트 인풋이 호출됐을 때요. 그러니까 이 이벤트를 구독해 놓은 거죠. 그럼 저 인풋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에서 최종적으로 넘겨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에이전트 클래스를 보면은 이 에이전트에서 웨이브 인풋도 가지고 있고 인터랙션 인풋도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컴포넌트를 얻어서 등록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에이전트 웨이브 인풋 같은 경우는 NPC 인터랙터블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NPC 인터랙터블이 에이전트 웨이브 인풋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코드에서는 실제로 얘는 NPC 인터랙터블이 연결될 거고요. 그리고 이 에이전트 인터랙션 인풋 같은 경우는 플레이어 게임 인풋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다 연결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게 구체의 클래스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고, 이 에이전트에서는 이제 스테이트 팩토리를 통해서 매 스테이트마다 어떤 것들을 연결해야 되는지 그 트랜지션들을 그 스테이트를 만들고 나서 그 트랜지션도 연결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무브먼트 스테이트를 만든다. 무브먼트 스테이트를 만들면은 이때도 무브에서 웨이브로 넘어가는 트랜지션 조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때 무브먼트 스테이트도 만들고 그리고 트랜지션 조건으로 무브 웨이브 트랜지션 조건을 만듭니다. 이때 웨이브 인풋을 넘겨줘요.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웨이브 인풋은 MPC 인터랙터블이죠. 그래서 최종 여기는 MPC 인터랙터블이 넘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인터랙션 시스템을 추가하고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저희가 이런 솔리드 아니면 프로그래밍 패턴 이런 부분들 이북으로도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고요. 관련된 영상을 수차례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를 계속 앞으로도 몇 달 동안 더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알림을 받고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십시오.